저는 자식 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69세. 두 아들을 평생 챙기며 산 엄마인 제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들이 저를 더 자주 찾아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자식 목소리 듣고 싶어서 괜히 아프다고 전화하고, 명절 음식 준비하다 허리 아파도 혼자 참고, 나는 언제쯤 편해질까 하고 한숨 쉬고, 자식 집 가는 길에 과일 사들고 무거워도 버스 타고, 그래서 그냥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견디고 계세요.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외로운 거죠.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71세,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운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지금은 자식들이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하고 매주 들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할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리를 뒀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전부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당신을 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효도 안 한다고 느껴지는 게 왜 이렇게 마음 아플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서라고 하세요. 맞아요. 다들 바쁘게 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자식이 효도를 안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의 삶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키웠으니까 당연히 나를 챙겨야지 하는 생각이.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의 과잉 투자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이 주면 받는 쪽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어렸을 때 우리는 어땠나요? 아이가 울면 달려가고 학교 준비물 챙겨주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그때는 아무 보상 바라지 않았잖아요. 그냥 부모니까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계산하게 됐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도 자식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이 집착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부모로서의 역할을 놓지 못한 거예요. 놓지 못한다는 건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 김정호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셨어요. 둘 다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죠. 김 할아버지는 아내가 3년 전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 사셨어요. 지방 소도시 작은 집에서요. 자식들은 명절에만 왔어요. 그것도 당일치기로요. 김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집 청소하고 방 정리하고 맛있는 거 사다 놓고. 그런데 자식들은 오면 아버지, 집이 왜 이래? 정리 좀 하시지. 그러더래요. 선생님,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내 노력은 안 보이나? 그냥 섭섭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아들 생일에 전화했어요. 철아, 생일 축하한다. 아버지가 용돈 좀 보낼게. 아들이 대답했대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나 잘 드세요. 그날 김할아버지는 혼자 소주를 마셨대요. 용돈도 필요 없다는데 나는 뭐지? 그냥 짐일까? 어느 날 김할아버지는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상하게 밝더래요. 정호야, 너 자식들 자주 와? 아니, 명절에만. 나도 그래. 근데 나는 괜찮더라. 김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어떻게 괜찮아?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기대를 안 하거든. 애들은 애들 인생이야. 나는 나대로 살.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기대를 안 한다. 김할아버지는 결심했어요. 한 달 동안 자식들 생각 안 하고 살아보기로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다. 자식들 밥 먹었나 걱정하고, 날씨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었나 생각하고. 그런데 참았어요. 대신 동네 친구들이랑 산책하고 도서관 가서 책도 읽었어요. 그런데 보름째 되는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연락 안 해?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야? 김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빠, 괜찮아. 요즘 친구들이랑 바빠서
친구들이랑 바빠서? 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재미있어서. 걱정 마.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누나한테 들었어요. 친구들이랑 뭐 하세요? 김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등산도 다니고 재미있더라. 그 후로 조금씩 바뀌었어요. 자식들이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아버지, 저희가 갈까요? 김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자식들한테 관심을 끄니까 애들이 저한테 관심을 갖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을 사니까 애들이 저를 존중하더라고요. 지금 김할아버지는 한 달에 두세 번 자식들을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에요. 근데 만날 때마다 진짜 좋아요. 억지로 챙기는 게 아니라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나니까요. 김할아버지는 이제 자식들한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전화 끊어요. 길게 말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대요. 짧지만 진심이 담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5가지 방법을 준비했어요. 하나씩만 시도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요. 첫 번째,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요. 자식들은 부모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전화하면 받고, 당연히 궁금해하고. 그런데 그 당연함이 자식을 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무감각하게도 만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일주일에 3번 전화했다면 이제 한 번만 하세요. 매일 문자 보냈다면 이제 이틀에 한 번만요.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얘들이 걱정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잠깐만요. 이틀, 사흘 지나면 자식들이 연락할 거예요. 엄마, 왜 전화 안 해? 그럴 때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아, 엄마 바빠서. 너는 잘 지내지? 그게 끝이에요.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연락을 덜 하니까 애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뭐해? 하고 물어봐요. 예전엔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애들이 물어봐요. 두 번째, 자식의 부탁을 한 번은 거절해 보세요. 자식이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줄래? 하면 우리는 항상 그래 그래 했잖아요. 내 약속 취소하고 내 몸 안 좋아도 그냥 봐줬어요. 이제는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해. 엄마도 약속이 있어서 이번엔 힘들 것 같아. 처음엔 너무 미안할 거예요. 내가 나쁜 엄마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식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도 약속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자식이 부탁하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엄마가 일정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하고 하루 기다리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으면 해주고 부담스러우면 이번엔 어렵겠다 하고 말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들이 집수리 도와달라고 할 때 아빠 허리가 요즘 안 좋아서 하고 거절했어요. 처음엔 미안했는데 아들이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 건강을 걱정하더라고요. 세 번째, 자식이 아닌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 만드세요. 우리는 항상 자식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식이 언제 오나? 명절 준비 뭐 하지? 손주 생일이 언제더라? 내 계획은 없었어요. 이제는 나만의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거예요. 매주 수요일 오전엔 친구 만나기, 매달 둘째 주엔 등산 가기, 올해 안에 책 10권 읽기. 이런 작은 계획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모습을 자식이 보면 자식도 안심해요.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시구나. 혼자서도 잘 지내시네 하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자식을 편하게 만들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달력에 내 약속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세요. 자식 생일, 명절은 파란색으로요. 그리고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많아지도록 만드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서서히 늘려가세요. 실제 사례예요. 한 할머니는 동네 서예교실을 등록했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이에요. 그런데 딸이 엄마, 목요일에 갈게요 했대요. 할머니가 미안한데 목요일은 내가 서예 배우러 가야 돼. 금요일은 어때? 했대요. 딸이 놀라면서도 웃었대요. 엄마, 바쁘시매요. 그 후로 딸이 엄마 일정을 먼저 물어본대요. 엄마, 언제 시간 돼? 하고요. 네 번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세요. 우리는 자식한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말대로 해. 엄마 경험으로는 말이야. 이게 자식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선택한 거니까 엄마는 응원해.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 잘 될 거야. 이 말이 자식한테는 진짜 큰 힘이 돼요. 왜냐면 자식들도 자기 선택이 맞는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너 잘하고 있어 하고 인정해주면 자식은 부모한테 고마워해요. 그리고 그 고마움이 효도로 돌아와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식이 엄마 나 이직하려고 하면 안 돼, 거기 그만두지 마. 대신 그래? 네가 잘 생각해서 결정한 거지? 엄마는 네가 결정한 거 믿어. 하고 말하세요. 자식이 엄마, 애들 학원 그만두게 하려고 하면 왜? 요즘 애들은 학원 다녀야 돼. 대신 그래, 네가 엄마니까 제일 잘 알겠지. 엄마가 응원할게. 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회사 그만두고 자기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아빠가 믿는다 했어요. 나중에 아들이 제게 전화해서 울었어요. 아버지, 제 편이 돼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요. 5번째, 자식에게 약한 모습을 가끔은 보여주세요. 우리는 항상 강한 부모였어요. 엄마는 괜찮아. 아빠는 걱정 마.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혼자 견뎠어요. 그런데 이게 자식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가끔은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 요즘 좀 외로워. 아빠 이번 주는 좀 힘들었어. 이 말이 자식한테는 신호가 돼요. 아,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구나. 챙겨야겠다 하고요.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요. 자식들은 부모가 약해 보이면 오히려 다가와요. 내가 도와야겠다 하고 생각하게 돼요. 완벽한 부모보다 약간 부족한 부모가 자식을 움직여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자식이 엄마 잘 지내? 물으면 항상 잘 지내지 대신 가끔은 사실 요즘 좀 쓸쓸해. 근데 괜찮아. 친구들 만나면서 지내고 있어. 하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그리고 말할 때 해결책도 같이 말하세요. 외로워. 그래서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하셨대요. 딸한테 전화해서 엄마 감기 걸렸어. 근데 괜찮아. 약 먹고 있어. 했대요. 그랬더니 딸이 다음날 과일 사들고 왔대요. 엄마, 제가 챙겨드릴게요. 하면서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8세 최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들 둘을 키우셨어요.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변호사예요. 남들이 보면 부러울 자식들이죠. 그런데 최할머니는 너무 외로웠대요. 아들들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명절에 오면 몇 시간 있다가 엄마, 우리 가봐야 해. 하고 갔어요. 최할머니는 매일 아들들 생각했어요. 철수는 밥 먹었을까? 민수는 건강할까? 전화하고 싶어도 바쁠까봐 못했어요. 그러다 참지 못하고 전화하면 아들들은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었어요. 선생님,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왜 내 자식들은 날 찾지 않는 건가?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어느 날 최할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아요.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최할머니는 처음으로 털어놨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안 찾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자식들이 할머니 인생을 사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을 사시나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 인생을 사나? 생각해보니 최할머니는 60년을 자식 위주로 살았어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최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일주일 동안 자식들한테 전화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기로요. 첫날 최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30년 만에요. 책을 한 권 빌렸어요. 소설책이었어요. 집에 와서 읽는데 너무 재미있더래. 아,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했구나 하고 깨달았대요. 둘째 날 동네 산책로를 걸었어요. 혼자서요. 날씨가 좋았어요.
은행나무 길을 걷는데 문득 눈물이 났대요. 내가 이렇게 걷는 게 좋았구나. 왜 이제야 알았을까? 셋째 날, 동네 문화센터에 갔어요. 뭐 배울 게 있나? 봤어요. 요가 수업이 있더래요. 망설였어요. 내 나이에 요가를? 근데 등록했어요. 넷째 날, 요가 첫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수업 끝나고 한 할머니가 말 걸었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같이 다녀요. 다섯째 날, 요가 수업 같이 들은 할머니랑 차 마셨어요. 그 할머니도 혼자 산대요. 남편 돌아가시고요.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여섯째 날, 최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어요. 일주일 동안 자식들 생각을 하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나쁜 엄마인가? 근데 신기한 게 마음이 편했어요. 일곱째 날,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전화 안 해? 무슨 일 있어? 최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엄마, 요즘 바빠서. 요가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요가요? 친구요?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요즘 재미있어. 그날 저녁 작은 아들도 전화했어요.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요가 배우신대요? 재미있더라. 너희는 잘 지내지? 네, 그런데 엄마, 이번 주 저희가 갈게요. 엄마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어요. 그 후로 달라졌어요. 아들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엄마, 요가는 재미있어요? 엄마, 친구분들은 어떠세요? 최할머니는 계속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여행도 갔어요. 가까운 바닷가로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들이 더 자주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어요. 지금 최할머니는 한 달에 4-5번 아들들을 만나요. 예전엔 한 번 만나기도 힘들었는데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행복해요. 서로가요. 최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제 인생을 살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저를 찾더라고요. 제가 행복해 보이니까 애들도 안심하더라고요. 엄마는 괜찮으시구나 하고요. 그리고 저도 깨달았어요. 내가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했던 게 애들을 힘들게 한 거더라고요. 내가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애들이 편하게 저한테 올 수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 최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요가에 가요. 친구들이랑 차도 마시고요.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여행 가요. 그리고 아들들이랑은 편안하게 만나요. 최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식들한테 엄마 외로워 와줘 하고 매달렸을 때는 안 왔어요. 근데 제가 엄마는 괜찮아 재미있게 살고 있어 하고 내 인생을 사니까 애들이 저를 보러 와요.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제는 애들이 와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제가 채워야 할 시간이 아니라 그냥 반가운 시간이 됐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자식이 효도 안 한다고 느끼시죠? 외롭고 섭섭하시죠? 저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존경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시간이에요. 오늘 당장은 못해도 괜찮아요. 내일도 못해도 괜찮아요. 다음 주도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 준비가 되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식한테 전화 한 번 덜 하기. 그게 첫걸음이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식이 연락 안 해서 외롭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름다운 거예요. 단지 그 사랑을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나한테도 줘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직 서로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오늘 저녁 거울 보고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경험 또는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본 경험,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하시면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자식 걱정하며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